자동으로. 지금부터 제77차 최고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아주 정말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가축들도 많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저희 당에서도 여러 지역을 통해서 무더위에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런던에서 정말로 운동을 참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축구팀이 영국 축구팀을 이기는 시합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참 밝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세대들은 전 세계 강자들을 상대로 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스포츠에서 이기는 걸 보고서 우리 장래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크게 번창하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로 런던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선전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정치로 돌아오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공천 헌금이라고 요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공천 때 받은 돈을 어디다 헌금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새누리당에다 헌금을 했는지 글쎄요. 옛날에는 정치자금법이 없이 국가가 정당을 보증하지 않을 때는 비례대표를 한 사람들한테서 특별 당비를 받아가지고 당 운영비로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20세기에 그랬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국가가 정당 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96년도인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국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특별 당비를 받아서 당비로 쓰는 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새누리당만 헌금을 받는 모양인데 이번에 3억을 받아가지고 당에다가 입금을 한 건지 새누리당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에다가 입금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건 공천 헌금이 아니고 공천 장사를 한 겁니다. 3억을 받아가지고 누가 개인이 착복한 거기 때문에 그건 명백하게 공천 장사고 부정행위입니다. 이걸 밝히려고 이제 검찰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 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미심쩍은 대목이 한두 대목이 아닙니다. 가장 황당한 거는 이 책임을 황우여 대표가 지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천을 지휘했던 사람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고 현기환 전 의원이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책임은 황우여 대표가 지겠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도 정치를 오래 한 저도 좀 황당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또 자격이 없어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발탁해서 공천을 준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비례대표로 공천을 줄 수가 없는 경우는 지역구에 출마해서 나가도록 한 사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지역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따로 빼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이런 황당한 공천이 새누리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문제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름도 바꾸고 이 총선을 치렀는데 그 총선 과정에서 이런 공천장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 이름을 뭐라고 또 바꾸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책임질 사항을 왜 그 관계없는 황우여 현 대표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건지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그 새누리당의 정치 집단, 그 집단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예고를 한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막판에 와서 도덕적으로 완벽했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망가지는 걸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천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집권할 때 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릴지를 충분히 예고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아닌 사과. 정식으로 잘못됐으면은 박근혜 대표가 국민들에게 정말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지 어디 모임에 가서 지나가는 말처럼 해놓고 그걸 사과인 것처럼 하는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지원 원내대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세계 최강의 영국 축구 선수들을 향해서 우리 한국 젊은 선수들의 투지, 그리고 노장 선수 장민환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국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대표께서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가 개원은 됐지만은 새누리당의 비흡조로 아직 부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장문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서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안위를 소집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사위를 소집해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각, 국회의 의지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4대강 조사 특위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두물머리 행정집행을 이미경 위원장, 천주교 사제, 시민단체, 국민들의 반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오늘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SJM 조사특위 신계련 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상임위에서 해외 출장 계획이 있지만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을 함께 하지만은 행안위, 법사위, 4대강 특위, SJM 특위 등 필요한 일은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공천장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철저히 파악하고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지명 철회를 국제사회가, 인권위원회 자체가, 400여 명의 법률학자가, 시민사회단체가, 심지어 여야 할 것 없는 국회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런던 올림픽도 오심 논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심판이 휴가를 다녀오셔서 다시 임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도 현병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만약 현병철 위원장을 재임명한다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오심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모두의 장하나 최고위원님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오늘 후보 임명된 장하나 최고위원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네, 인사 말씀을 먼저 좀 하시고 이어서 김한 요청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인사드려도 됐을 것 같은데, 예, 청년의 몫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또 이런 막중한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까지 맡게 된 장하나 의원입니다. 엊그제 청주에서 뚜약볕에 소위 일용직 노동을 하던 이런 청년이 쓰러졌고 또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어떤 증상으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2시간여 방치됐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그 원인 규명 중이기도 하고, 저희도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병원에 연락을 해서 그 자초 지정을 묻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삶이 좀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어떤 세대 자체가 사회적 약자화된 지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인 저에게 그런 목소리를 이런 현실 정치, 정당 정치를 통해서 대변하라는 이런 책임이 지어진 것 같고, 좀 더 열심히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이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평범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원직을 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직도 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청년 최고위원으로서의 인사말에 보태서 지금 두물머리 4대강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님께서 거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우리 1호기에 대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에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부산시청을 방문해서 주민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고리 1호기 재가동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현재 다시 졸속으로 강행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저는 부산시장, 울산시장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리 1호기에 30km 이내는 322만 명의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로부터 부산시청은 겨우 25km이고, 양산시청은 23km이고, 울산시청은 24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의 비상 계획구역 30km 이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2만 명의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는 고리 1호기의 피해 영향권을
장안읍으로만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유치한 꼼수고 부산시민, 울산시민과의 명백한 약속 위반입니다. 저는 이 고리 1호기에 대해 안전성 검사가 국회 차원에서 좀 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강화된 기준으로 이제 다시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그 반경 30km 내에 15만 명 대피했는데도 아직 1년 반이 지난 지금 인근의 학교에서 난민촌 형성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00만 명 이상의 인구는 대피 자체가 재앙이고 배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마비될 것입니다. 이의 심각성을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또 지금 전력 거래소에서는 8월 13일에서 24일을 전력 피크로 보고 있는데,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그것으로 핑계 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 오늘 가동을 스위치를 올려야만 13일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리 원전 차지하는 발전 비율을 1%에 못 미칩니다. 1%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좀 시급히 오늘 당장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의 모의관을 읽겠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일이라 축구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축구가 영국을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토종 감독의 지도 아래 거둔 쾌거라서 더욱 장한 승리입니다. 축구종가 영국의 한복판에서 7만 광중의 일방적인 응원과 심판진의 편파 판정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은 우리 모두가 긍지로 삼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단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일방적인 언론 환경과 권력을 장악한 세력의 온갖 편파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대선 예비 주자들의 분투와 당원 여러분 모두의 열정이 반드시 승리를 불러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12월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장하나 최고위원이 동참했습니다마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은 역시 우리의 젊은 세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패기와 당당함, 성실성과 열정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의 구태 정치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간판을 아무리 바꾸어 달아도 전통은 전통입니다. 차떼기 대선 자금의 정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하는 정당의 맥을 이어서 새누리당이 공천 장사, 매간 매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을 사실상 장악했던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겉으로는 쇄신 공천, 개혁 공천을 외치면서 뒤로는 그 속에서 공천 장사가 있었다 하는 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멘붕이 아니라 세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세붕은 새누리당 붕괴의 준말입니다.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황우여 대표가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옛날에 왕실에서는 왕세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우여 대표
사실상 공천을 장악했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신해서 매 맞아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의 임내연 의원이 발표했습니다마는 멀쩡한 4대강을 살리겠다고 국민의 혈세 22조 원을 투입했던 4대강 공사를 통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요즘 세간에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이 권력층에 유입됐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헌금 사건, 또 4대강 비자금 의혹 사건, 검찰이 이 사건들을 명쾌하게 밝힘으로써 국민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한은행 문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금리 차별로 공식적인 학력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학력과 학벌에 따라서 인간을 서열화하고 사회적 부와 권력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학별 중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신한은행 사건을 계기로 학력 중심 사회를 실력 중심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학력차별특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특위 활동을 통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학력차별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론 발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위 활동이 학벌 사회가 파생시킨 살인적인 사교육비, 저출산, 가정파괴, 기력의 압박 등등의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의 모두말을 읽겠습니다. (1688의 2000번으로) 이번 주 8월 8일부터 콜센터를 통해서 온 국민이 내가 뽑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시작될 때를 즈음해서 청년 비례 몫으로 최고위원으로 우리 장하나 의원이 최고위원 지명을 받았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내가 뽑는 대통령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말씀드린 걸 반복하자면 이 민주당의 그 경선은 바로 내가 뽑은 대통령을 전지현식 국민 후보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전화로, 그러니까 이동 전화로 지정된 투표소에 또 현장 투표소에서 우리 모두 참여해서 내가 직접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지현이 뽑은 국민 후보, 이렇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터질 것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얼렁뚱땅 미몽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그런 그 말을 하지만 부산에서는,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골마 터질 것이 터진 것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다, 이런 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지역에서는 총선 때마다 돈 공천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것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아까 대표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당으로 또 당명을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데, 뭐 당명은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돈누리당으로 이미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은 돈누리당이 돼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장사 문제가 불거진 지 오늘로서 나흘째 됩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국민한테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정책 토크에서 질문에 마지못해서 응답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책임받는 자리에 있다면 더 엄격하게 처리했을 것이다. 아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지휘하고 책임지라고 앉은 자리인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번 사건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 내 길을 막지 말고 당에서 얼른 빨리 알아서 처리해달라, 그런 식의 책임 회피입니다. 공주마마께서 이제 여제적인, 여왕적인, 제왕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표는 당내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당을 망치는 일이라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를 망치는 일이라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국민들은 깨끗한 정치를 망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을 망치는 일이라고 하면서 얼른 덮지 않으면 큰일 날 듯이 하는 그런 자세야말로 이미 지도자적인 자질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관방장관이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일본은 우리가 하고 있는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은 원래 동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6년 이상 실시해온 이 훈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동방훈련이 2년 전부터 독도 방어 합동 기동 훈련으로 이름만 바꿔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에는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 편대, 해양경찰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군사비밀로 분류돼서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본이 지난번 며칠 전 발간된 방위 백서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마치 그 미해결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하면서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1세기에서도 지난 세기의 이 근린 국가를 도륙한 그런 영토 야욕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 MB 정부가 군사 비밀 정보를 일본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MB 정부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일 군사정보 협정 원천 폐지를 촉구하겠습니다. 경찰이 SJM 노조에 대해서 고작 벌금 50만 원과 허가 취소라는
실효성 없는 처벌을 또다시 내렸습니다. 용역 경비업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비업법상 용역 경비업체는 관할 경찰청장 허가로 설립이 가능해서 관할만 다르면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로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컨택트스가 이번에도 폭력 사태를 벌인 경기법인이 취소당하더라도 서울 본사를 통해서 같은 상호를 가지고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07년 서울, 2011년 5월 경기, 2011년 8월에는 서울 이렇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가면서 서울과 경기를 오가면서 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 끈질긴 집단입니다. 컨택트스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불명확한 상태인데 이것을 정확히 밝혀서 불법적 폭력을 지시한 몸통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MB 정부 들어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철저히 밝혀내고 정권의 비호를 받았거나 불법 로비를 통해서 사업 병력을 확정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관련 인사를 밝혀내서 엄중히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의 모두를 듣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야말로 공천장사의 당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기환 전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사람이 박근혜 후보고 현 황우려 대표 지도부를 구성한 것도 박근혜 후보고 총선 일정과 경선 룰을 만들어서 지난 4.11 공천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박근혜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3억 수수 의혹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은 당시에 불출마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전념하겠다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공천 과정에서 현기환 전 의원, 홍준표 전 의원의 비리가 확인되면 황우려 대표가 사퇴하겠다고 한 것은 바지 사장은 들어봤어도 바지 대표는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일설의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공천 비리 책임은, 공천 장사의 책임은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 바지 대표에게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수사 대상자, 즉 검찰에 출석해야 할 사람이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지금 즉시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걸 촉구합니다. 문제는 벌써 검찰이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연루 의혹이 있고 이번 검사장 승진된 김진모 부산지검의 이 사건을 배당한 것부터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뇌물수수 당사자로 의혹받는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이 되고 있지 않는 점도 그 의혹을 부추기고 있고 세 번째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조치한 이후에 곧바로 이 수사 사항이 언론에 공개된 걸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검찰의 은폐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실 수사, 의혹 수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신속하고 확실한 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4대강 수질 오염이 심각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4대강 녹조 현상을 두고 인터넷상에서는 녹차라떼나 녹차 건죽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사진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장하나 최고위원께서 최근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7개 보에서 간암 유발물질을 분비하는 남조루세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고 또 영산강의 경우는 녹조 덩어리 제거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로 문제가 없다. 또 가뭄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 영향평가도 받지 않는 4대강의 속도전이 빚어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은 유속의 문제인데 흐르는 강물을 막아 호수를 만들 때부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대강의 강물도 썩고 4대강의 건설업체도 썩고 4대강을 추진한 정부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4대강 문제를 우리 4대강 검증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밝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으로 폭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1000조 원에 가까운 가계부채가 위험스러워지고 있는데 KDI는 최근에 이 소득 1분위 취약 부채 가구 비율이 이 평균보다 4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부실 위험 부채 비율도 3배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 시한폭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기 위해서 약탈적 금융정책만을 펼쳐가고 있다. 그 대책이 DTI를 완화하고 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은 신용대출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자 비용만 늘어가면서 빚을 빚으로 갚는 이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요구한 정부의 여야정 경제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한폭탄으로 다가오는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한 경제대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종골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 우리 이때에도 간혹가다 이렇게 확 터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축구에서 보인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모습은 우리를 그냥 확 열게 만들었습니다. 빛난 용병술, 지동원의 선발 적중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전 국민이 다 긴장 속에서 바라보는 그 페널티 킥에서도 전혀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영국의 심장부를 겨누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고 10년 전에 저희들이라면 과연 그랬을까? 도저히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 새로운 젊은이를 맞이했습니다. 나이는 숫자다. 어느 수염난 늙은 늑술해한 분이 대학 강의실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찍어간 어느 광고 모습을 보고 저는 참 인상 깊게 봤는데 아마 우리 장하나 최고위원은 늑술해한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젊은이의 나이는 숫자다라는 모습을 생각을 한번 또 이러면 어떨까. 저는 장하나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강정마을에서 활약한 모습을 봤습니다. 수용도 가장 빠르게 하고 강동원 그 위원장이신 강동균 위원장님, 강동균 위원장님의 나이보다 또 어린 우리 장하나 양이 수용도 빠르고 가장 잽싸게 구호대를 먼저 가서 사람을 구해내고 뛰어다니는 모습에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장하나 양을 소개한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청년으로 당당히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이 됐고 오늘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나이는 숫자다. 오늘 고리 원자력 SJM 폭로에 우리 최고위원들의 연령을 평균 연령을 한 20세 이상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런던 올림픽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왜 또 대통령이 무슨 격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군사를 찌푸리게 합니까? 하실 일 잘하십시오. 도대체 숟가락 얹을 때 얹어야 되지. 모양 보고 모습 보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청와대발이라고 하는 공천원금, 그것도 썩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 의혹을 제기했으면 끝까지 잘해야지. 이미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 당 핵심 관계자 몇 명이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수백만 원씩 받았다는 진술도 나오고, 이 두꺼운 책자에 선관위의 자료 조사도 있는데, 왜 이미 이 사건은 출구 전략에 들어갔다,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6년 공천원금 수수 의혹으로 김동영 전 의원이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또 최현희 전 의원의 성추행 사건, 홍문종 의원의 수해골프 파문, 최구식 전 의원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 김영태 의원의 제주시 성폭행 사건, 정두원 의원의 뇌물수수와 체포동의안 부결, 이때 쭉 일어나는 파노라마와 같은 사실 중에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새누리당 탈당 카드. 그래서 언론과 함께해서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까? 왜 국민들이 좋아하는 올림픽 기간 중에 이걸 터뜨려가지고 눈살 찌푸리게 합니까? 런던의 모습보다 대한민국 모습으로 오면 도대체 답답한 그 마음을 그냥 대통령께서 숟가락 얹는 거로 끝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혹을 밝히고 황우여 대표가 책임질 것이 아니고 박근혜 의원이 당당하게 책임지고 이 사태를 밝혀낼 것을 충고합니다. 지금 두물머리는 전쟁판입니다. 생명표영화 미사가 진행 중에 용역 깡패들이나 집행관들이 와서 오늘은 그냥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미경 의원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평화 미사에 참석하셔서 두물머리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미 포기한 두물머리 사업에 왜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국민들을 어렵게 합니까? 오늘은 또 남조류 낙동강의 출몰을 큰 기사로 봤습니다. 어제는 D건설인가요? 낙동강 상류 지역 약 8개 회사에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이 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가뭄 때 4대강 사업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오히려 더 꽁꽁 만들어버리는 가뭄에 부채질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곳저곳에서 본물 터지는 실패의 4대강 사업 분명히 손들고 항복하고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에어컨 틀기가 무서워서, 전기세 무서워서 집에 빨리 나와서 어디 딴 데 있었습니다. 다들 국민들이 단전에 그리고 높은 전기세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애국자입니다. 혹시 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순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94년 폭염으로 3,300명 죽은 게 최고입니다. 우린 태풍도 많고 대설도 많고 각종 재해가 있어서 그 가장 전선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이 최고입니다. 아직까지 돌아간 분이 7명이라고 하는데 잘 집계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정도를 지나쳤습니다. 제 지역을 가봐도 이 고통의 개수는 아마 정상을 지나친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럴 때 죽은 분들은, 돌아가는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 민중들이, 우리 서민들이 이럴 때 먼저 돌아갑니다. 국가 차원의 안전대책이 뭐 필요하다, 빨리 점검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님 모두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갑자기 늑수구레해진 우상호 최고위원입니다. 북한의 지난달부터 집중호우가 내린 그 결과 상당히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가 169명, 부상자가 144명, 실종자가 400명 이상입니다. 약 2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4만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번 피해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유엔에 지원을 요청했고 유엔 식량 계획은 식량 336톤을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택도 없는 그러한 양이라고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쪽이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남쪽에 인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전 국민적인 모금을 통해서 북을 지원하고 그걸 통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높아진 그 예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사업을 시작할 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남쪽에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즉각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지원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민주통합당도 비록 올림픽과 그리고 대통령 후보 경선 중이지만 북한의 이 피해를 돕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만들고 국민적인 모금이라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반값 등록금 얘기 좀 뜸했는데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대학정보공시센터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9년 3개월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4년 전에 비해서 3년 8개월이나 더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4년 후에는 대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평균 12년이 걸리게 됩니다. 생계 문제로 또한 대학 휴학자 수를 보면 2008년 54만 8,919명,
전체 대학생의 16.2%에서 지난해는 60만 7,218명, 즉 19.8%로 3.6%가 늘었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대학 생활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계 문제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학문은 뒷전인 채 먹고 사는 문제로 대학 생활을 채워야 하는 청년들의 아픈 현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은 학비가 없어 휴학한 학생들의 수를 줄어들게 할 것이고, 그만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연령을 낮아지게 하고, 그만큼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반값 등록금 실현이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여야 합의를 이룰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